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 우기항과 유기항 및 식이항을 설명할 원광대 실습생 고승호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 조절, 면역 강화, 피부 건강 등에 좋은 MSM을 자주 접하시면서 무기항, 그리고 또는 유기항, 식이항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이 MSM에 관하여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유기항과 무기항의 개념을 나누어서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둘을 각각의 정의를 알려드린 다음에 무기항, 유기항 및 식이항의 개별적인 개념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기물과 무기물의 기원은 예전에 생명체가 만드는 물질은 생명의 기운이 있다고 하여 유기물, 이외의 것들은 무기물로 정의하였지만 생명이 없는 실험실 비커에서도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이 정의는 틀린 것이 되어서 단어만 남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올바른 유기물과 무기물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유기물과 무기물은 탄소의 유무로서 구분이 가능해요. 즉,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로 정의하는 것이죠. 참 쉽죠? 그럼 다음으로 황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황은 16번째 원소로서 지구학에서는 7번째, 우주 전체에서는 10번째로 많은 원소이며 주로 화산이나 온천 부근에서 발견되고 이로 인해서 보통 유황이라고 부르게 돼요. 화산 근처나 유황 온천에서 화석연료, 암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순수한 황의 경우에는 노란빛을 띠고 있어요. 순수한 황은 냄새가 없고 독성도 아주 작지만 많은 황화합물은 심한 냄새가 나고 일부는 독성까지 강하기도 합니다. 또한 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의 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 구성 요소로서 작용하게 돼요. 또한 황은 인체에서 체중 70kg인 성인의 인체에 무려 140g의 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포션을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황은 위의 사진에도 보이듯이 상온에서는 황색 비금속 고체이고 푸른색 불꽃을 내며 타면서 매우 강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이산화황을 방출해요. 요 옛 문헌에는 지옥을 유황으로 된 끓는 연못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황의 끓는 점이 실제로 무려 444.7도씨인 것을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이 상상한 지옥이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황은 역사적으로서도 옛날 고서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되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성서에서는 신이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파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기원전 800년경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에서는 황을 해충이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훈증으로 사용했다는 내용 또는 중국에서는 근대 화약이 나오기 전까지 쓰던 흑색 화약의 한 성분으로서 황을 이용했다는 내용 혹은 고대 로마의 폴리니우스가 쓴 자연사에서는 황을 의약품이나 표백제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 아주 다양한 그 증거로서 황이 사용했다는 이제 기록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황이 원소나 화합물적으로 현대적인 정의가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은 위의 사진에 보이는 1777년에 프랑스 화학자인 앙투르안 라부지아치에가 황이 화합물이 아니고 원소임을 밝혀내고 원소표에 포함시키면서 완성되게 되었어요. 참고로 원소, 즉 유황, 설퍼의 단어의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불의 근원을 뜻하는 설비레로부터 유래된 라틴어인 설퍼리움이 어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황의 용도는 무궁무진해요. 성냥, 화학 원료 또는 약용, 고무, 살충제, 살균제, 파마약, 페인트 안료, 의약품
농약의 제조 원료 등 산업 분야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나 황을 고무에 첨가하여서 탄력성과 질을 높이거나 또는 황화탄소를 이용해서 살충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황이 이제 화합물들은 대부분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이 지독한 냄새까지도 이용하여서 이제 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황화수소가 낮은 농도에서도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이용해서 천연가스의 소량을 섞어서 이를 가스 누출을 탐지하는 이제 악취로서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데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의약품 분야에서도 피부염, 탈모 치료, 변비, 시진 환자의 완화제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위에 정리된 표로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간략히 보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황이 이제 신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황은 신체 내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원소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체 내에서 꼭 필요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료로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체중에서는 약 0.25%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대표적으로 뼈,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은 물론 신경세포의 조직 구성에도 관여를 하게 돼요. 주로 황함유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 것들을 도우고 있죠. 자, 그럼 앞에서 설명한 두 정의들을 단순히 합치기만 한다면 무기황, 유기황의 정의가 나오겠죠? 무기, 즉 탄소가 없는 황이 무기황, 유기, 즉 탄소가 있는 황이 유기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유기황 중 일부가 식이가 가능하여서 식이황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쉽게 구분이 가는 이 무기황과 유기황 그리고 식이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다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황은 주로 석탄의 황철이나 황산염으로서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로서 대표적인 특성으로서는 독성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 독을 없애서 간접 섭취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인체에 필요한 황을 섭취하였는데 이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는 유황오리가 있어요. 유황오리는 오리의 간이 해독 능력이 뛰어난 점에서 착안하여서 오리의 사료에 황을 추가해서 어, 이를 법제한 다음에 이 오리를 섭취하는 방법으로서 간접 섭취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무기황과 대조적으로 유기황은 어떤 과정을 거치었기에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지고 있는 MSM처럼 식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유기황의 대표적인 예시인 식이황 MSM의 특징 및 제조 과정을 설명드리며 알려드릴게요.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MSM의 이제 구조인데요. MSM의 특징으로서는 무색, 무치, 무독성, 문해성, 휘발성이 있고요. 부작용이 적고 인체 내 흡수가 탁월한 장점을 가지기도 하면서 인체 내에서는 기관의 접착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안전하기까지 해요. 식이황인 MSM은 식물, 동물 등에 존재하는 MSM과 구조가 동일한 MSM을 DMSO에서부터 산화시켜서 생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제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천연 물질에서부터 만드는 MSM은 나무의 구성 성분인 리그닌을 시작 물질로 하여서 만들고 있어요. 셀룰로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데 종이를 만드는데 제주공장에서는 셀룰로즈를 종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부산물로서 나오는 리그닌이 있는데요. 이 리그닌을 MSM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리그닌을 높은 pH에서 황을 첨가한 후 물이 첨가된 상태가 되면은 MSM의 전구 물질인 DMS, 즉 다이메틸 설파이드가 만들어져요. 이 다이메틸 설파이드를 산화를 두 번 시키게 되면 MSM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MSM 제조 공장들은 DMS를 구입한 다음에 이를 산화시켜서 MSM을 만들기 때문에 천연 재료로부터 가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연 물질로부터 합성되는 MSM이기에 건강 보조 시장에서 상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여러분 이제 MSM을 공부하실 때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용어인 무기항, 유기항, 그리고 시기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시기항의 개별적인 특징도 정리가 되셨으면 저는 발표를 준비한 입장에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저의 모든 발표를 마치고 항상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빌며 발표를 마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